맞습니다. 자, 시험 문제 풀이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정답지는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문제 풀이를 들어가기 앞서서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알죠? 자기 거. 네, 잠깐만요. 몇 번요? 38번? 예, 3번인데. 제가 바꿔드렸는데 수정을 안 했나 보다. 학원에다 보내드렸는데. 학원에다 보내줬는데 정답지를 그랬구나. 3번으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정답, 38번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십시오. 근데 정답지 2번으로 됐던가요? 그래요? 자, 그럼 결과를 이제 금방 채점표를 갖고 왔는데 빠져버렸다. 두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저 밑에 빠졌나 보네. 바로 해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 요약집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꼭 함께 나올 건데 국토개법령상 용어의 정의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은 도시군객사업 3가지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가?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거 꼭 5가지 외우시라고 그랬죠. 수수, 폐폐, 빗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는데요. 하천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하천에다 체크하고 1번 하천. 하천은 환경기초시설이 아니고 방제시설입니다.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에 해당하죠. 방제시설은 몇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되죠. 하천, 저수지,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쭉 있습니다. 방수설비 이런 것들 좀 눈으로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공간시설이란 건축물이 없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인데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까지는 공간시설입니다. 근데 공공청사가 들어가서 틀렸죠. 공공청사. 공공청사는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광역도시계획이란 시범도시가 틀렸죠. 시범도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번은 지구 단위 계획의 바로 전부가 틀렸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 그래서 틀렸죠. 남은 다 맞고요. 이 지문들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하니까 꼭 봐두시고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은 우리 요약집 12페이지 있죠. 국토개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돼야 할 정책 방향. 기본계획 짤 때 이것 꼭 포함해서 수립해라라는 정책 방향 내용이 있습니다. 1번
그 도시의 지역적 특성, 계획,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필수로 포함하죠. 근데 2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은 그 기반시설 배치 규모, 이것은 무슨 계획을 짤 때 필수로 포함합니까?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숫자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의 필수 포함 내용이죠.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의 필수 포함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짤 때는요, 그냥 우리 도시에, 우리 군에 이런 기반시설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기반시설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포함하면 되니까 그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이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다 포함하면 됩니다. 네, 기반시설이라는 사항.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우리 도시는 이 지역에 앞으로 도로가 더 필요하다. 이 지역에 초등학교가 더 필요하다. 이 지역에 공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기반시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하고 또 비교할 게 있죠. 이런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정책 방향을 하나하나 이제 집행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인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 여기다 구축으로 설치하자.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하자 또는 개량하자. 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계획. 이것은 도시군가요로 하는 것이죠. 이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죠. 그래,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용용용, 기사집, 이거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비교하십시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배치하고 규모는 정확하게 지구 단위로 결정한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계략적인 기반시설이라는 사항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사항이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3번, 4번, 5번은 기본계획 짤 때 꼭 필수로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들어가죠. 3번 보시면 이것은 13페이지 있습니다. 3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우리가 수없이 했죠. 이게 나오면은 일단 6가지를 약자로 써보고 생각해보자 그랬죠. 용, 기, 사, 지, 입. 그래, 이 용도 지역, 우리 요약집 13페이지 자세히 정리되어 있죠. 13페이지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지정 변경, 그리고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지정과 변경이지 용도 지역 안에서 행위자는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명칭은 우리가 철저하게 암기를 해 들어가야 되죠. 자, 용도구역도 2번에 4개,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서 5개 있죠.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지정하고 변경을 할 때 역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데, 이때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 명칭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것도 도시군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 조금 전에 했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때 기반시설 이름을 좀 알고 계셔야 되죠. 도로, 도로 설치, 하천 정비, 다 공동 설치, 다 이게 기반시설이니까 이걸 이해하면서 이 내용을 바로 연결해서 그랬다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가 두 가지 있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그 뜻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뜻은 알고 계셔야 돼요.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견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 상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등등 이런 것들이 쫙 떠올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정비사업도 명칭을 정비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이 6가지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인데 3번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지문은 끝에 있다.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쓰면 되겠죠. 1번은 도시개발사업 일종이니까 지문은 1번. 그래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4번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이 관광휴양 개발지구 지정. 이 관광휴양 개발지구는 용도주거 일정이니까 지정과 변경 도시군가로 결정하죠. 3번, 개발 밀도 지정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답이죠.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 공동구는 기반시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기반시설 설치니까 맞아요.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여기에 5번 나오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이었던 것인데, 자, 3번. 시도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한다. 이 지구단위 결정할 때, 이 지구단위 결정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만 짜는데, 이 지구단위 짤 때는 그 계획 속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되 두 가지는 필수죠. 나머지는 필요하면 임의로 포함해서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하고 고시된 지구단위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구속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개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합니다. 이때 필수 포함 내용에는 이제 금방 살펴봤던 기반시설 배치 규모뿐만 아니라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각각 블록 내에 건축을 할 때 이러이러한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해라라고 건축물로 용도도 정확하게 정해서 제한을 하게 되죠. 필수적이죠. 그리고 제한된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에 제한을 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해서 필수로 고시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런 것들 필수로 포함하죠.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용도 제한. 그래,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도시군가로 결정을 하니까 결정할 때 바로 두 가지 절차를 걸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이때 이 시도사, 시장, 군수란 자들이 이 도시군가역을 지구단위 계획건에 대해서 결정할 때 그 지방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걸치고 지방도시는 심의 걸쳐서 결정고시하죠.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건축물과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지구단 내용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는 이 심의 절차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는 게 아니고 건축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공동심의상이다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맞아요. 시도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하려면 끝에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이 왜 틀렸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4번에 1번 지문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 이 국정시도사 시장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위 계기호 정책계획서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고 2번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를 주시고 국토교통부 그래 이 시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아까 있고 4번 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기준은 다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지막에 정한다 그래야 되죠. 시장 군수가 틀렸죠. 시장 군수가 그걸 지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사가 직접 지용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네.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라면 그 자들이 지용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없다가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5번 지문은 우리 요약집 24페이지 있죠? 자, 5번 지문들 하겠는데 5번은 너무 많이 달았던 것이고 꼭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건폐가 영로 재단도 5번은 우리 요약집 34페이지 있는데 34페이지에서는 꼭 한 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34페이지. 그래 이 용도적에서의 용적률로 최단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 나열된 것. 일 기억 보시면 생산 녹적은 100% 이하. 니은 일반 공업적은 350% 이하. 그렇죠? 5번에 기억 생산 녹적은 100% 이하. 그 다음에 일반 공업적은 350% 이하. 그 다음에 제3종 일반 주거적은 300% 이하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적은 바로 80% 이하. 근데 본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 용도적은 언제든지 뒤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그 출제형이 이렇습니다. 이 용도적별 용적으로 최단도 쫙 깨고 계신가 이걸 물어보니까 그걸 뭐랬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용도적별 용적으로 최단도 바로 규칙을 나름대로 적용하면 좀 그나마 수월해진다고 그랬죠. 제1종, 2종 전용 주거적,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는 규칙이 정된다고 그랬죠. 100에다 딱 바로 50을 플러스하면 3종까지 들은다고 그랬죠.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적은 500% 이하다 이렇게 5자니까. 그리고 이 주거적 자체는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취해단들을 500 이하만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그 한도를 이제 세분된 6가지 집별로 바로 차등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수치는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상업적도 규칙이 적용되어 있죠. 이 법률에서야 상업적은 1500이 최고다 해놓고 대통령령 시행령을 통해서 상업적은 15가지로 세분을 하고 세분된 집별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죠. 중심 상업적은 1500이다. 1500% 이하다. 거기다 마이너스 200% 이하를 하면 되는데 순서를 암기해야 되죠. 중1, 6은 이거 중1, 6은 그래야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전일준 공업적은 전용 공업적은 300인데 거기다 플러스 50하면 돼요. 300, 350, 400. 그 다음에 보생자 녹적은 보전 녹적만 80% 이하고 생자는 100% 이하다. 비도시역은 바로 계획과정은 100% 이하고 다 80 이하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야 되고 바로 그 박스에서 꼭 함정 나오니까 철저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16번 들어가죠. 6번은 우리 요약집 36쪽부터 39쪽까지 있습니다. 6번. 36쪽부터 39쪽. 용도주구에서는 꼭 함정 나오는데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5번은 시가지 방제주구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다 보면 경관이 보여요. 경관. 가다가 경관 동그라미 치고 마지막 지구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경관주구에서 하나 찾아내야 돼요. 그래, 이 경관주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세 번 정하죠. 우리는 그거 암기하자고 그랬죠. 경자, 시트 이렇게. 그래, 자연 경관주구,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주구, 특화 경관주구 세 가지 있죠. 그 중에 그 5번 지문을 보면 경관주구는 경관주구인데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필요한 주구를 지정하니까 경관주구인데 시가지 보였죠. 시가지. 그래서 이것은 시가지 경관주구나 이렇게 잡아내야 되죠. 그래서 시가지 방제주가 틀렸습니다. 시가지 방제주구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요약집 36쪽, 7쪽 이런 데 쭉 보면 나오죠. 38쪽. 시가지 방제주구는 건축물 인구. 우리 시가에 보면 건축물 인구가 밀집해 있죠. 밀집해 있죠. 그래서 건축물 인구가 밀집한 지역 하면 시가지구나 이렇게. 그런 장소의 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재해 예방 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죠. 자, 다음에는 읽어보시고요. 7번 들어갑니다. 7번은 우리 요약집 59쪽부터 65쪽까지 있는데 여기서도 한 문제 꼭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자,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은 왜 틀렸냐? 7번에 1번 끝에 보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이걸 지워버리고 지정해야 한다. 지정해야 한다. 의무적입니다.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의무적 지정 대상죠. 몇 개 없어요. 그건 철저하게 암기해야 돼요. 지정해야 한다. 의무적인데 약적으로 우리는 외우자 그랬죠. 정택 10년. 그렇죠? 정택 10년. 그 다음에 시공에서 해제. 그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녹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면적 역시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요약집 보면 나와 있죠. 이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죠. 정비구역과 택지발주구에서 그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적이다. 시공,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 주민대 이상이면 조그만한 신도시 만들 때 딱 좋다. 그래서 의무적이다. 그러나 이 면적 미만이면 임의적이다.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녹지역도 역시 주거적으로, 상업적으로, 공적으로 변경된 구역 중 그 면적이 30만 주민대 이상이면 의무적. 지정해야 한다.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꼭 좀 체크가 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지문들 다 중요하니까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8번 들어갑니다. 이 8번은 우리 요약집 41페이지 있죠? 요약집 41페이지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았을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가. 이게 두 번 출제되만 했는데 또 개정을 통해서 3개가 또 추가되어서 또 출제가 유력시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 41페이지 보면 지정 대상지 지난주에도 꼼꼼하게 체크했는데요. 1번은 아니죠. 8번의 1번은 지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 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그것들은 지정을 할 수 없고 이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른 도시 첨단 산업단지다. 이렇게 도시 첨단 산업단지다라고 이렇게 지정됐다면 이 속에다 입지 규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요약집 40번 보면 검은 박스 있죠? 그 박스가 머릿속에 복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통과하죠. 자, 9번 들어가겠는데 9번은 우리 요약집 45쪽부터 46쪽이 있습니다. 공동구도 함재가 잘 나와요. 공동구가 출제됐다. 그건 아주 하급이죠. 왜? 얼마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틀린 게 이렇게 됐는데 1번이 틀렸죠. 1번이 왜 틀렸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의 핵심 용어죠. 이 공동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래 이렇게 땅속에 도로 밑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다가 꼭 필수로 포함을 시킬 그런 시설이 많은데 그중에 2가지 칸. 그것은 폭발 우려가 있으니까 수용 여부를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2개의 관이 있다. 다 아실 거예요. 진짜 가스같이 하는 가스관하고 부패 가스같이 하는 하수도관이 폭발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쓰레기 수송관은 아닙니다. 쓰레기 수송관을 지워버리고 쓰레기 수송관을 지워버리고 그자다가 가스관 하나 쓰고 하수도관 이렇게 써야 되죠. 가스관, 하수도관.